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인도와 마주보고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 바다에 나무 막대기를 박아놓고 그 위에 앉아 고기를 낚아 올리고 있다. 바다에 의지한 채 욕심 없이 살아온 스리랑카인들만의 독특한 낚시법이다. 또 다른 마을,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 고기잡이 그물을 잡아 끌고 있다. 배를 탄 사람들은 고기몰이에 한창이다. 이 고기잡이엔 마을 남자들이 총동원됐다. 이렇게 고기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4시간. 그런데 건져 올린 수확량이 너무 형편없다. 전부 다 하면 우리 돈으로 고작 10,000원 정도다. 한 사람이 갖기에도 적은 돈이다. 이런 일은 다반사다. 소박한 사람들이 사는 이 아름다운 섬에는 인도에서 시작된 눈물의 역사가 있다. 인도양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 콜롬보, 스리랑카의 수도다. 여느 동남아 국가들처럼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서양식 건물들은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말해준다. 현지인과 스리랑카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송위지 교수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스리랑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온 뒤로도 송 교수는 매년 스리랑카를 찾는다. 스리랑카에 오면 송 교수가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은 불교 사원이다. 80년대 당시 암담한 정치 현실의 염증을 느껴 도피하듯 유학 온 그에게 스리랑카의 불교 사원은 마음의 안식처가 돼 주었다. 유학 시절 사원을 처음 찾았을 때처럼 육신을 보호해준다는 피린노를 스님이 묶어주고 있다. 부처를 모셔놓은 불당 뒤편.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 교리다. 매주 일요일 사원에서는 불교 학교를 연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그 진리학교라고 하는 뜻으로 그 절의 전경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보면은 그 스님이 직접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5살 때부터 불교 교리를 배우는데 학년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있다. 각 단계에 맞춰 만든 불교 교재를 사원마다 공용으로 쓰고 있다. 부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 배어있는 이 나라를 통해 불교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공부한 송 교수에게 이 나라에서 벌어진 내전은 충격이었다. 지난 7월 24일 타밀 반군이 스리랑카 유일의 국제공항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16대의 민군 항공기가 파괴되고 스리랑카의 다수족인 싱할라족과 소수족인 타밀족과의 내전. 20년간 끊이지 않는 이들의 내전으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6만 5천 명이 넘는다. 콜롬보에서 가장 큰 버스 터미널.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타밀 반군의 폭탄 테러로 참극을 빚은 현장이다. එතකොට මෙතන මේ වගේම සනක හිටියා හැමෝම මෙතෙන්ට එනවා බස් එකේ නගින්න බස් එකෙන් බහින්න හැමෝම මෙතෙන්ට එනවා. මෙතන එතකොට මේ බෝම්බ් බ්ලාස්ට් එකට 150 160ක් විතර මැරුණා අපි මේ පාත්‍ර වලින් දැක්කා. ඊට පස්සේ දැන් අවුරුදු මේ කාලය තුලදී කිසිම දෙයක් සිද්ධ වුණේ නැහැ. දැන් හොඳයි. ඒ වුණාට දැන් මම ප්‍රාර්ථනා කරන්නේ ඉස්සරහට සාමය ස්ථාපිත වෙන්න කියලා ලංකාවේ. අපි ඔක්කොම ප්‍රාර්ථනා කරන්නේ සාමය. 콜롬보 시내에선 힌두 사원도 쉽게 볼 수 있다. 불교 사원 바로 앞에 있는 힌두 사원. 힌두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바로 타밀족이다. 이들이 믿는 힌두교와 불교는 인도의 브라만교를 같은 뿌리로 하고 있어 종교적으로는 큰 갈등이 없다. 힌두교인들이 지혜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빈디. 이 이마의 점은 타밀족의 상징이기도 하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싱할라와 소수인 타밀의 분쟁은 이들이 인도에서 건너오면서 시작됐다. 싱할라와 타밀의 분쟁. 그 눈물의 역사는 2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리랑카의 북쪽에 위치한 아누라다푸라. 스리랑카의 고대 왕국을 일으킨 싱할라 왕조의 첫 번째 수도다. 이곳은 수백 년간 밀림 속에 파묻혀 있었다. 19세기에 발견됐는데 울창한 밀림 때문에 유적지 발굴은 10분의 1도 채 못했다. 유네스코의 지원에 의해 지금도 계속 발굴 중이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누라다푸라의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는 유적이 있다. 참백에게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참배의 대상은 부처가 아니라 보리수다. 여기는 이제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그 보리수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이 보리수나무는 그 마인다 장로의 그 여동생이었던 그 상가미타 그 공주께서 그 마인다 장로가 불교를 전하고 그 이듬해 그 인도에 있는 부다가의 그 보리수나무 한 줄기를 여기다 옮겼습니다. 근데
그 붓다가에 있는 그 보리수나무는 그 이미 죽었는데 이 나무는 그때 이후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령이 한 2,300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유일하게 스리랑카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 보리수는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말해준다.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소카왕 때 받아들인 불교를 싱할라 왕조는 더 크게 번성시킨다. 수천 톤의 벽돌로 높이 55m로 쌓아올린 이 불탑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금은 파손돼 볼 수 없지만 로마에서 들여온 산호초로 장식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한다. 지금도 싱할라인들에게서 가장 추앙받고 있는 두투게무누 왕이 세웠다. 두투게무누 왕은 기원전 2세기 스리랑카 전역을 통일하고 싱할라 왕조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그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타밀족이었다. 그가 타밀족을 제압함으로써 강력한 싱할라 왕조의 시대가 열렸다. 커다란 바위를 파내 5개의 굴을 조성한 아름다운 석굴 사원에 당시의 전투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림이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석굴에 그려진 벽화다. 흰 코끼리 위에 올라타고 싸우는 이 사람은 바로 싱할라 왕조의 최대 전성기를 이룬 두투게무누 왕이다. 맞서 싸우는 상대는 남인도에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타밀족의 왕 엘라라다. 벽화는 두투게무누 왕이 타밀족의 엘라라 왕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싱할라족과 타밀족 간의 분쟁, 그 오래된 눈물의 역사를 말해주는 증거다. 이 그림은 그 스리랑카를 지속적으로 침략했던 타밀족의 그 엘라라 왕하고 두투게무누 왕이 이제 그 싸워서 엘라라 왕이 지금 여기 이제 전사한 모습이고 두투게무누 왕은 이겨가지고 승전의 깃발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타밀족들은 여기 들어오면은 이 그림을 여기 훼손하는데 이쪽 두투게무누 왕 쪽을 훼손하고 싱할라들이 들어오면 이제 엘라라 왕 쪽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부에서 그 근본적으로 여기 이 그림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싱할라족과 타밀족은 둘 다 인도에서 건너왔다. 기원전 5세기 아누라다프라의 싱할라 왕조가 먼저 왔다. 그 뒤부터 타밀족의 침입은 계속됐다. 타밀족의 침략을 빼고는 싱할라 왕조의 역사를 쓸 수 없을 정도다. 싱할라 왕조의 내분에도 관여할 정도로 타밀족의 영향력은 컸다. 5세기 중반 싱할라의 카사파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자 그의 동생은 남인도의 타밀로 망명해 타밀족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거기에 대비해 지은 궁궐이 시기리아다. 거대한 바위산이 시작되는 곳에 난 이 좁은 통로를 통해 궁궐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입구는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궁궐로 가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바위를 올라야 한다. 아찔한 바위 절벽에 긴 회랑이 둘러져 있다. 미러 월, 즉 거울벽이라고 부른다.
벽돌 벽에 계란과 꿀, 석회를 섞어 바른 다음 표면을 공들여 문질러 당시에는 거울처럼 비칠 정도로 빛이 났다고 한다.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 후대 사람들이 이곳에 새긴 수많은 시들은 스리랑카 문학의 귀중한 보고가 되고 있다. 바위산 중턱이 궁궐 입구다. 원래는 거대한 사자가 크게 입을 벌리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건물이 서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거대한 사자의 발톱만 남아있다. 여기가 이제 그 시기리어에 초입이 되는 곳인데요. 그 시기리어는 그 싱하 기리어가 앞에 갖고 싱하는 사자고 기리어는 이제 그 바위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싱할라는 스리랑카의 민족들이 스스로 사자의 후예라고 해갖고 싱할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스리랑카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상징이면서 이제 이곳이 그 바로 그 자기네들을 자부심을 나타내는 그런 곳입니다. 궁궐로 올라가는 길은 아찔할 정도로 위태로운 낭떠러지 길이다. 바위에 난 홈자국은 그 옛날에 나무 다리를 올려놓았던 흔적이다. 이 바위산 꼭대기에 왕궁을 세웠다. 남아있는 벽돌 기단이 이곳에 거대한 왕궁이 우뚝 서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왕궁 바로 아래에는 바위 암벽을 계단식으로 정비해 거대한 궁궐을 지었다. 4,800여 평에 이르는 공간에 각종 주거시설과 회의시설, 연회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타밀족과 연대한 동생의 반격이 두려워 카사파 왕은 이 천혜의 바위 요새에 철옹성을 지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광활한 그 정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정글 안에는 그 운하가 파져 있어가지고 방어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길을 따라서 쭉 그 보실 수 있듯이 여기는 그 계획도시로서 계획된 왕궁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200m나 되는 데입니다. 200m나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에도 궁이 있었고 위에도 궁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궁은 마치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온유산성의 궁과 그 비슷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온유산성은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은 데 반해서 여기 온전하게 남아 있어서 오히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온유산성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리아는 바위를 중심으로 정대칭으로 설계된 계획도시다. 바깥에 해자를 2번 두르고 성벽을 쌓았다. 그 방어벽 안쪽부터 바위산 입구까지는 연못과 정원을 갖춘 또 다른 궁궐이다. 지상의 궁궐과 바위산의 궁궐은 완벽한 하나의 요새였다. 궁궐로 올라가는 가파른 바위 절벽에는 세계에서 제일 긴 벽화가 있었다. 그림은 돌출된 낭떠러지 바위에 무려 140m에 이르는 긴 벽이 둘러져 있었다고 한다. 긴 절벽에 500명의 여인상을 그렸다.
천상의 여인을 그렸다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 당시 이곳의 화려했던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지상의 궁궐에는 세계 고고학계가 주목하는 정원이 있다. 8개의 크고 작은 연못이 높낮이를 이용해 물이 흐르게 돼 있다. 그렇게 흐르는 물은 거미들처럼 설치되어 있는 수로를 통해 정원 전체로 순환한다. He says most probably the pleasure garden and the moats were designed, planned and leveled from that rock. That is called one of the triangulation points. Designing, planning and leveling how to make the garden. And most probably the water here is ornamental as well as to make it cool because this is a dry zone area. So when the water gets evaporates, you get a cool, gentle breeze, natural air condition. 세계가 찬탄하는 고대 정원 시설과 수리 시설은 싱할라 왕조 건축 기술의 정수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치세는 타밀 군대를 끌고 온 동생에게 카사파 왕이 패함으로써 11년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스리랑카의 시골 마을에는 우리와 비슷한 풍습이 남아 있다.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 있는 정랑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입니다. 근데 이 정랑은 그 스리랑카 바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정랑이다. 이게 라인 제주도까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야 돼. 일단은 මේක මොනවද? මේක හදලා තියෙන්නේ ඔව්. හරිද අපි දැන් ගෙදර යනකොට මේක ආරස්සාවට තමයි හදලා තියෙන්නේ ආ. ආරස්සාවෙන්ද ඒ නිසා තමයි මේක හරි ගැස්සලා තියෙන්නේ මේ ගේට්ටුව දැන් එකපාරට මේ 형태뿐 아니라 사용 방법도 제주도와 똑같다. 정랑은 제주도와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해양 국가에 나타난다. 해양 문화 교류의 증거인 정랑. 그 분포는 아시아 동서 해양 교류 루트와 일치한다. 인도를 거쳐 서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스리랑카를 거쳐야 한다. 스리랑카는 고대부터 해상 교류의 요충지였다. 그래서 싱할라 왕조의 첫 수도인 아누라다푸라는 불교 전례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 이곳 유적지에서 발굴된 각 나라에서 제작된 부처의 얼굴상들이 그 증거다. 이 불상은 중국 불상이다. 5세기경 아누라다푸라를 방문한 중국 동진시대의 법현 스님이 가져온 것이다. 이 불두가 그 스리랑카에서 보기 어려운 그 중국 스타일의 이제 불두인데요. 이 불두를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게 그 법현 스님께서 모시고 온 불상의 그 불두라고 합니다. 근데 법현 스님 여기 모시고 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해동 고승전에도 보면은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의 스님들이 많이 그 스리랑카를 다녀갑니다. 아주 뭐 지금부터 한 1,500년 전부터 다녀가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와 고구려의 승려들도 이곳 아누라다푸라를 다녀갔다는 기록이 곳곳에서 전하고 있다. මේක හාමුදුරුවෝ ආහාරගත්ත ස්ථානයක්. මෙතන දාන්නේ ගමේ මිනිස්සු ඇවිල්ලා දානේ අරන් එනවා උදේ 9 විතර වෙනකොට. ඒ ඇවිල්ලා මේකේ තමයි තැම්පත් කරන්නේ. ඊට පස්සේ 10 11 වෙනකොට තමයි දානේ ගන්නෙ. මේකෙන් බෙදාගෙන ගිහිල්ලා හාමුදුරුවෝ මේ වටේටම ඉඳගෙන ආහාරය ගන්නවා. මේ දානශාලාව තමයි මේකේ නම කියනවා සන්නිපාත ශාලාව කියලා. 실제로 이곳을 다녀간 중국의 법현 스님은 아누라다푸라의 대사원에는 5천여 명의 승려가 살고 있다고 그의 저서에 기록으로 남겼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승려들은 왜 아누라다푸라로 모여든 것일까? 그 이유는 부처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최초의 경전인 폐엽경을 보기 위해서였다. 여기 모셔져 있는 폐업경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 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이것을 이제 문자로 싱할라 문자로 이제 새겨서 아주 온전하게 지금 2000년 이상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우리는 흔히 팔만대장경이 가장 오래되거나 중요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은 그 중국의 대장경보다도 900년 이상 앞서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한 1200년 정도 앞선 그러한 그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스리랑카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어 가지고 스리랑카가 아주 오래전부터 문화적인 역사를 지닌 나라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폐엽경은 야자나무과인 페다라의 잎으로 만들었다. 수차례 찌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거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 겉면을 매끄럽게 문지르면 종이 역할을 한다. බුවාට පස්සේ ඒක හොයාගන්නේ පැපොල් ගෙඩිය මෙහෙම මෙරි වෙලා තියෙනවා නම් ඒකෙන් තමයි හොයාගන්නේ මේ කොළ තැම්බිලා කියලා. ඔව්. ඒ කියන්නේ එතකොට මේ හැම දෙයක්ම තැම්බිලා තියෙන. අන්නාසි. 먼저 송곳처럼 생긴 철필로 경을 새긴다. 재와 식물성 유지를 섞은 액체를 문지르고 닦아내면 글씨가 뚜렷하게 남는다. 기원전 1세기 최초의 불경은 인도가 아닌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에서 제작된 것이다. 싱할라 왕조는 아누라다푸라의 고도의 문명을 꽃피웠다. 이곳은 기원전 5세기경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병원 유적지다. 입원실 형태가 뚜렷하다. 당시 약탕시설도 그대로 남아있다. 물이 담겨진 사람 모양의 이 시설물은 치료대다. 각종 약초를 이용해 몸에 약물이 스며들게 하는 싱할라인들의 독특한 치료법이다. 최근 아누라다푸라에서는 그 당시 쓰였던 수술 도구와 의학서까지 발굴됐다고 한다. 박물관 앞에 전시되어 있는 이 석조물들은 당시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수리시설을 갖춘 도시임을 말해준다. 다양한 종류의 수세식 변기가 그것이다. 싱할라 왕족은 2000년 전부터 수세식 화장실을 쓰기 시작했다. Stone, 비데스톤. the 1,500 years old Buddhist monks, only Buddhist monks sit down. This here the clay pot is the water. The monkey, the kaka is the washing. This water is the washing. The washing water earth. No problem here. I see. Other side is the cotton brush here, the washing here. Underground kaka and water going to mix here. The many animal bird then die. The die mean the very shin. I see. Other side no washing. This washing. 타밀족을 물리치고 스리랑카 전역을 통일한 싱할라 왕조. 아누라다푸라에서 불교를 번성시키고 수준 높은 문명을 꽃피웠다. 그러나
1600여 년간 일군 영화는 10세기 말 또다시 남인도에서 쳐들어온 바로 그 타밀족에 의해 폐허가 돼 밀림 속에 묻혔다. 타밀족에게 쫓겨 싱할라 왕조는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다. 타밀족과 싱할라족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남쪽으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는 경계가 삼엄하다. (2002년) 타밀 반군과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내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바다처럼 보이는 이 거대한 호수는 10세기 말 싱할라 왕조가 폴론나루아로 천도하자마자 만든 인공 호수다. 싱할라 왕조는 폴론나루아를 수도에 걸맞게 개조하기 시작했다. 당시 궁전의 흔적이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3층 건물의 벽면들이다. 원래는 7층 건물로 방의 수만 1000개가 넘는 거대한 궁전이었다. 폴론나루아로 수도를 옮긴 후 싱할라 왕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불치사를 다시 짓는 일이었다. 불치사는 부처의 치아사리를 모신 사당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중심지에 사원을 짓고 불치를 모셨다. 최고의 성지였다. It's very nice, very beautiful, shining. Some people here they get to know this statue. They say, "Oh, very beautiful." All it's the one line. Yes. 왜 그렇대요? 그 이게 이제 그 이쪽에는 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거를 위해 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 일직선으로 똑같은 그 불상을 새겨놓고 저쪽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저기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여기에는 이제 그 저 뭐 계급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불치는 4세기경 인도에서 가져왔다. 이후 왕가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삼고 불치의 경배를 곧 왕가에 대한 경배로 받아들였다. 싱할라 왕조의 새 수도 폴론나루아는 불교의 르네상스를 맞는다. 도시 한가운데는 불교대학이 들어서 있었다. 높이 17m의 거대한 사원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정교하고 화려한 부조는 폴론나루아의 영화를 말해주고 있다. So this one is the Buddhist places. Very height with this is the Buddhist statue. Yes. So 42 height feet. Now those days see the paintings in any walls. Now not no sun. Yeah. This one is the one building at the roof of the brick roof. These are the 5 stories. And so those days see the children monks meditation like this is the practical. Any round of the 3 round come to the worship. After going to the these are the backs. This one is like this. This one is the exit gate. Careful. 이 사원에서 공부하는 승려는 5천여 명.
당대 세계 최고의 불교 대학이었다. 승방이 모자랄 정도로 세계 각지의 승려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Those days, this internationally placed this the Polonnaru area in the 12th century. So those days, the Alahana Period University come to the next country, or the children monks come to this study. The Burma, Thailand, Cambodia, different country monks come to the study this university. After acknowledge Accordians here, some Koreans, children monks come to the study. This is the university. 대학 바로 옆에는 참배를 올리는 신자들로 늘 붐빈다. 거대한 바위면을 통째로 조각한 불상은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는 갈비아라 사원이다. 열반에 드는 부처다. 표정이 온유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그 옆에 서 있는 거대한 입상은 열반에 드는 부처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제자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열반할 당시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뵐 때마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 열반인데 언제나 나도 그런 그 열반 해탈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항상 그 가슴을 들고 있는데 이런 데 오면은 더욱 그 가슴이 벅차지고 그리고 또 나도 언젠가는 기필코 그 열반을 해탈을 증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리랑카에서 매월 음력 보름은 포야데이다. 절에서 공양하며 참여하는 날인 것이다. මාමලා පරක්කුයි. ඔතනින් පිටත් කරන පරක්කුයි. මෙහෙන් ඉක්මන් ඔහෙන් පරක්කුයි මාමා. 밀리메터 깐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드시는 그 맛은 진짜 보통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또 뽀야데이가 돼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음식을 여긴 뽀야데이만 음식을 절에 주거든요. 다 이제 본인들이 싸와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네요. 타밀족에게 쫓겨 싱할라 왕조는 남쪽으로 수도를 7차례나 옮겼다. 그 마지막 수도는 캔디다. (1000m) 이상 되는 산들이 계속 이어진다. 녹색의 비탈진 산비탈은 다름 아닌 차밭이다. 우리에게 실론티로 널리 알려진 홍차의 본고장이 바로 스리랑카다. 실론은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다. 영국 연방에서 독립한 후 이름을 바꿨다.
차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타밀족들이다. சும்மா இருங்க வீடியோ இங்கே இது எடுக்க வேணாம்னு சொன்னேன் தானே இது தான் எடுக்கணும் சரியா இங்கே இந்த சவுக்கு சேர்த்து எதுக்கு வந்துச்சு இல்லை உண்மை தானே நம்ம டீ குடிக்க 하루 종일 비탈진 밭을 오가며 찻잎을 따는 일은 고된 일이다. 이들 타밀족들은 스리랑카의 주 언어인 싱할라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하루에 250 루피를 받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번 돈이 고작 2,600원이다.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எடுத்து என்ன செய்வது 캔디 일대 고사는 전부 차밭이다. 차만 대규모로 재배하는 집단 농장만도 수백 개다. 이 집단 농장은 19세기 초 영국의 식민지 경영의 산물이다. This billiard room is 130 years. The table is the first table from the beginning, the second base. But these balls are new, nearly 10 years, but the cues are antique, more than 100 years old, more than 100. 영국인들은 스리랑카의 커피 농장을 엎고 대신 차밭을 경영하려고 했다. Yes, I saw it. 새로 차밭을 경영하는 데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다. 영국인들이 싱할라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 하자 싱할라족은 불복종했다. 영국인들은 싱할라족 대신 남인도의 타밀족을 강제로 이주시켜 노동력을 대신했다. 차밭에서 일하는 타밀족들은 지금도 그 옛날 차밭 노동자의 집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 좋다. 아, 참 개운하네. 차밭은 인도에서 새로 유입된 타밀족의 눈물로 개척된 것이다. 그 인도 남부 그 타밀나두주에 있는 마르다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 아버지하고 엄마는 그 여기 살다가 인도에 가서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본인이 이 할머니가 이 집안에서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독립 후 다수적인 싱할라족은
영국인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타밀족에게 차별 정책을 폈다. 그것이 지금 스리랑카가 안고 있는 현안인 내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남인도의 타밀족에 쫓겨 남하를 계속하다가 싱할라 왕조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캔디다. 300년간 이곳에서 꽃피운 싱할라 왕조의 화려한 영화는 간데없고 영국식 건물들만이 자리하고 있다. මේක ආරක්ෂාවට මේ වගේ අවියාවි දරන් ආරක්ෂා සපයන්නේ පොලිසියෙන් ආමියකින් දෙකෙන්. 곳곳에 테러에 대한 감시가 삼엄하다. 보안 검색을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스리랑카인들은 성스러운 유적지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 한 손에 꽃을 들고 맨발로 걷는 이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불치사다. 싱할라 왕조는 망했지만 그 사직의 상징 불치는 아직도 이곳 캔디에 모셔져 있다. 수도를 옮길 때마다 불치도 이동해야 했다. 싱할라 왕조의 눈물의 천도 역사와 끝까지 함께한 불치. 그때마다 불치는 싱할라족의 영광과 전통을 일깨워주는 빛이었다. (2500년) 싱할라 왕조의 영광은 불치사에 살아있다. 불치사 앞의 거리에서는 독립기념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일면을 장식한 기사가 눈길을 끈다. 인도에서 건너온 싱할라와 타밀. 눈물의 역사를 공유했던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싱할라와 타밀족 간의 갈등은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하지만 그 싱할라와 타밀이 사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조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싱할라들이 믿고 있는 불교의 자비정신과 또 타밀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의 자비정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서로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